안녕하세요. 우리 몸에는 400조가량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총 무게는 한 1.5kg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대장이나 그리고 질 또는 구강, 피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익균이 외부에서 오는 우리 방어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4분의 1, 100조가량의 미생물이 우리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한 무게로 한 400g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하는 일,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1차적인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바로 대장의 미생물의 변화가 온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배가 차가워지고, 그죠? 또 피부도 나빠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신호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대장의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장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당분입니다. 그럼 소화도 못 되는데, 우리가 소화 못 하는데 왜 먹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장 내의 유익균들이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 부산물로 효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 그죠? 그 효소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나이가 들면은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은 100조였던 장내 미생물이 거의 이제 20조로 줄어든다 그러죠. 그러면은 장이 차가워지죠. 장이 차가워지면은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깁니다. 비염도 생기고, 피부도 나빠지고, 아토피 증세도 나오고, 알레르기 증세들이 나오고, 바로 장이 차가워서 생깁니다. 그래서 장이 차가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균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균 섭취를 많이 하죠.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자. 그래서 이제 비싼 유산균, 세계적인 유산균도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있는 정말로 좋은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김치 유산균입니다. 김치 유산균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유산균이 살기가 힘든 최악의 조건을 다 견뎌내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틈만 나면은 김치 국물을 꼭 한 스푼 내지 2스푼씩 먹자. 김치 유산균을 먹자. 아울러서 식이섬유로 김치도 먹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산균이 특징이 열에 약하고, 그리고 산에 약하고, 또 온도, 찬 온도에 약합니다. 또 염분을 싫어하고 공기를 싫어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균도 이러한 속성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김치, 우리가 담근 김치, 이 김치의 유산균은 이런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거친 특공대 유산균들입니다. 숙성기간, 김치의 숙성기간 온도가 낮죠. 소금에 절였으니까는 염도가 높죠. 염분이 높죠. 그리고 온갖 양념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유산균으로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거를 견디고 살아나온 유산균, 바로 김치 유산균입니다. 최악의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김치 유산균이 산에도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이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위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위산에서 못 살아나니까 갑셀에 넣어가지고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용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치 유산균은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장까지 직접 도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르트의 유산균들, 그거 위산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장에 도달하는 확률 아주 낮습니다. 이러한 김치 유산균이 대장에 도달하면은 바로 첫 번째, 대장의 환경을 유익하게 바꾸죠. 그 신호가 뭐냐? 그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신김치 먹고 방귀 낀다. 그죠? 신김치, 유산균이 풍부한 이 김치 유산균이 대장의 환경을 당장 바꿔요. 그래서 방귀를 끼는데 그 방귀가 그렇게 냄새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냄새가 나쁘다. 그러면은 유익균들은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늘어난 경우겠죠. 그러면은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김치를 담그는 순간부터 호기성 세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여 넣는데 이러다 보니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하고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혐기성 세균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치 국물, 이것은 바로 호기성 세균이 안방이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 세균들은 바로 오래된 김치의 표면, 오래된 김치 표면에 보면 곰팡이 피지요. 그것이 바로 혐기성 세균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물에 잠겨 있는 부분, 공기가 도달하지, 거기는 이제 바로 김치 유산균의 바다가 됩니다. 그 밑에. 그죠? 그래서 국물에 잠긴 김치, 여기에 바로 유산균의 바다입니다. 김치 국물 한 스푼에서 두 스푼, 그 정도가 좋겠죠. 식이섬유로 배추, 김치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갑니까? 키무치하고 김치의 차이, 이것이 바로 숙성을 거친 유산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담그는 키무치, 그죠? 거의 겉절이 수준이죠. 겉절이에서는 유산균이 많지 않습니다. 숙성을 거쳐야 바로 김치 유산균이 바다가 됩니다. 근데 김치를 오래 묵힌다고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유산균이 포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쭉 유지합니다. 너무 오래되면은 오히려 줄어들지요. 그래서 묵은지가 깊은 맛은 있지만은 유산균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거죠. 가장 좋은 거 20일에서 30일 정도 숙성된 김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치찌개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치를 넣고 그죠? 펄펄 끓이죠. 위산도 견뎌낸 김치 유산균이지만은 끓이는 열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그거는 그냥 김치 유산균이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맛으로 드시면 됩니다. 김치 국물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김치 유산균이 잘 못 삽니다. 배추에 잠겨 있는 상태가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치 유산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유산균입니다.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20일 이상 숙성된 김치 국물에 있는 유산균, 장이 약한 사람은 특히 권하는 식품입니다. 김치
김치국물을 잘 마시자. 장의 건강을 위하여. 장, 제5의 장부라고, 제5의 면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역 장부, 장을 강화시키자. 차가워지지 않게 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 바로 좋은 유산균을 마시는 거고, 좋은 유산균으로 우리가 소리하는 것. 바로 김치 유산균입니다. 김치국물 마십시다. 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분 좋은 하루. 쾌변을 하는 하루. 쾌변과 아울러서 쾌면으로, 그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